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요. 난 선생님 최입니다. 반가 더워요. 비가 와서 비가 빨리 멈췄으면 했는데 또 해가 지는데 와 그죠? 습이 높아갖고 그냥 바깥에 나가면 진짜 5분도 견디기 힘든 그런 날씨네요. 그래도 다행히 비가 멈췄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난들이 며칠 동안 빛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싹 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저는 매주 이제 난 팔아요를 판매하면서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게 난을 점점 더 좋아하시는 분이 많고 많이 구매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다 잘 키우시면 좋은데 못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새로 도전하시는 분들 사실 난이 진짜 알고 보면 쉬운데 그죠? 근데 지금 나는 이렇게 나는 키우면 죽어. 지금 계속 시도하는데 죽어. 이런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런 생각은 가져요. 기본적인 환경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난을 키우고 있는 장소가 예를 들어서 온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란다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는 뭐 그냥 냅둬도 잘 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식물을 잘 파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난을 아무리 키워도 왜 이렇게 안 크지라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식물 하나하나, 난들 하나하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키우고 있는 환경이 난을 키우는데 적합한가? 그러면 적합하지 않으면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빛이 다소 부족한 거는 키우는데 지장 없습니다. 뭐 빛은 뭐 지금까지 바깥에처럼 조도로 치면 뭐 15만 룩스, 17만 룩스 그러지 않잖아요. 뭐 2만 정도면 무난하게 키우고 온도는 뭐 약간 저온 처리를 해야 되는 애, 그 다음에 고온에 잘 견디는 애 이렇게 분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난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은 뭐 제가 볼 때는 겨울철 15도 이상, 여름철 한 35도 미만, 그죠? 그 다음에 빛은 2만 정도, 15,000에서 2만 정도면 그냥 무난히 잘 자라죠. 그 다음에 뭐죠? 가장 중요한 통풍, 환기죠. 공기가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댓글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렇게 보면, 환기가 굉장히 안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제습기도 틀어주고, 선풍기도 계속 틀어주는 분도 있고, 그죠? 그거는 왜냐면 습이 너무 높은 집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너무 건조할 때는 또 제가 가습기를 틀고, 또 선풍기를 틀어주고, 그래서 조건을 맞춰주죠. 그래서 어떤 비료를 주냐, 무엇을 하냐 이런 것부터 먼저 우리 집이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 이제 두 번째는 병충해는 시기적으로 이제 병충해가 있어요. 올해는 총체가 좀 덜해요. 대신에 습했다 건조했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아주 건조하죠. 그래서 뭐가 많이 생기죠? 면충, 깍지벌레 이런 것들이 난리를 칩니다. 특히 응애는 건조하면 더 많이 생기고. 근데 내 집이 아주 독립돼 있어서 다른 자연환경하고 떨어져 있고 아주 고층 아파트라면 내가 병을 예방하면 끝나죠. 병충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자연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서 거기서 병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꾸준히 약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이제 병충해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예방하는 게 좋죠. 병이 많이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 들어서는 농약은 저희가 판매를 할 수 없잖아요. 농약 판매하면 큰일 나요. 뭐 저도 가끔은 사연이 와서 이런 증세가 있습니다. 농약을 빨리 보내드리고 싶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농약은 불법이잖아요. 근데 요새 유사 농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보면 그런 병충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오킬이라든지 뭐 길충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농원에서 많이 쓰지 않는데,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이렇게 키웠는데 안 크다가 이렇게 바꿨더니 잘 크더라. 그런 사연 좀 보내주시고, 그런 사진도 있으면 사진도 좀 보내주시고, 나는 병충해에 이런 것들을 썼더니 잘 듣더라. 그죠?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쓰는 게 님 오일 아시죠? 오일 종류인데 보통 옛날에는 그 뭐죠? 그 총체약에 오일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식물에 있는 기공을 막아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썼더니 총체나 나머지 벌레들 이제 나머지 멍에들 그러고 다 잘 잡히더라.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좀 나는 나 너무 키우고 싶은데 나는 안 커요 이런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방송을 처음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느 날 딱 봐서 충동구매를 했어.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상식 갖고 그냥 큰 화분에 심고, 제가 있잖아요. 일단은 무조건 큰 화분은 아시죠? 분이 작은 분에서 마르는 경우를 봐서도 죽는 경우는 없어요. 큰 화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식재가 너무 헐렁하게 심는다든지, 뭐 단단한 거하고 이거는 정도마다 조금씩 틀려요. 본인마다 키우는 게. 그래서 너무 헐렁하든지 너무 진짜 단단하게 심으려니까 막 꽉 눌러갖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내가 그러고 있는지. 그다음에 식재를 너무 그냥 막 쓰지 않나. 그러니까 썼던 거 재활용해서 쓰고, 또 그게 뭐죠? 질이 안 좋은 바크, 막 진짜 그 국내에서 쓰는 바크 있잖아요. 일반 상인들이 쓰는 바크는 사실 식물 키우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농가도 쓰긴 하는데, 농가들은 그런 바크를 쓰는 농가들은요, 채로 치고 뭐하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그런 바크를 사면 껍질이 막 쭉쟁이에 막 가루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게 도대체 어디서 온지도 몰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가구 하는 데서 있거나 아니면 저 부둣가에서 나무 원목 수입하면 거기서 파쇄하고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도 하게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정에서는 식재 아끼지 마시고, 식재도 최소한 2A 정도 쓰시고, 그러니까 수태는 무조건, 뉴질랜드는 쓰면 괜찮아요. 뭐 거기서 뭐 4A 이렇게 더 좋게 가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되고, 바크는 제 생각에는 그냥 데시스 오키다타 바크 정도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비싼데 여기 화분 하나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돈 따져보면 1, 2천 원, 2, 3천 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몇 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 그 기본적인 환경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잘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난을 판매를 하지만 난을 가져가서 사가신 분들이 진짜 잘 키워서 꽃도 보고 재미도 느끼고, 그죠? 분주도 해서 늘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연이나 이렇게 그 사진 보내주신 분 중에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죽어서, 나 병이 많이 걸려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보고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좀 이렇게, 물론 세세하게 살펴서 큰 병이 오거나 병충해가 와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섬세하게 살피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 잘하다가 조금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갖고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요, 식물을 키우면서 내가 거기서 힐링하고, 그죠? 자연과 같이 벗삼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키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키우시고, 하여튼 좋은 정보 있으면은 알려주시면, 나한테는 그냥 소중한 작은 정보일 수 있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큰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난 선생이긴 하지만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서, 우리 난 학생님들 중에 진짜 전문가 많아요. 진짜 전문가.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찐 전문가는요, 나서지 않아요.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님들 그래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본인 좋은 정보들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으니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라시아 렉스 거미난이죠. 거미난은 뭐 대충 키워도 잘 크는데, 일단 온도는 뭐죠? 온실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웬만하면은 12도 이상 유지하는 게 좋고, 빛은 직사광선 당연히 안 되고, 하지만
제가 키워보니 요거는 일반 온실보다는 조금 더 햇빛이 좀 쐬도 돼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다른 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마르는 듯하게 키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온시계통을 꽃이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답은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온시디움, 뭐죠? 윈터 원더랜드, 마이페어, 이런 비슷한 애 있잖아요. 브라시디움, 뭐 이런 애들이 잘 나오는 애가 있고 안 나오는 애가 있어요. 일단 품종으로. 그래서 제가 브라시아 중에서 이런 품종은 왜 안 나올까라고 해외에 물어보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덴드로비움은 뭐 온도 처리 하세요. 화장실 온도 처리 하세요. 뭐 빛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단 그래요. depend on. 그러니까 그 품종에 의해서, 품종에 따라서, 네? 꽃이 잘 안 피는 품종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와요. 근데 이 브라시아 렉스는 일반적인 시중에서 브라시아 렉스보다는 꽃이 좀 작잖아요. 그런 종류는 좀 꽃이 잘 달리는 편이고, 요건 잘 달리진 않아요. 계속.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일정 등치가 되면 잘 나온다. 근데 너무 등치가 되는 과정에서 세척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세척을 죽이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세척을 죽이는 경우도 필요하고, 또, 이게 비료 자체를 내가 너무 그래도 몇 년 피웠는데 꽃이 안 펴. 그러면 일단 촉이 너무 많으면 분주하세요. 쪼개세요. 그럼 꽃 잘 펴요. 신기하게. 분촉하면 꽃이 잘 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비료를 이런 애들, 꽃이 너무 안 피는 애들은 비료를 평상시보다 조금 더 인산제 비료를 조금 더 주면 꽃이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렉스는 이대로 갔으니까 이대로 키우시는데, 일단은 이게 저희가 피트머스로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받으셨을 때 기분이 아프실 수 있어요. 포장을 했는데 이렇게 막 가루 같은 게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유는 벌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피트머스 가루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받으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죠? 자라는데 쭈글쭈글하죠. 굉장히 가벼울 거예요. 물을 못 먹어서. 그래서 물 속에다 오늘 받으시면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도 좋아요. 푹 담가 놓으세요. 그럼 다시 똥똥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피트머스가 안 맞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빼셔도 돼요. 이렇게 빼셔서 다 털고, 물에 적셨다 털고 다시 수채로 태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위에만 수채로 채워도 되고, 그건 알아서들 하시면 되고, 피트머스로 계속 키우면 잘 마를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위에 수태를 덧대고, 그리고 이런 거를 굳이 걸어서 안 키우고 그냥 키우면 좀 플라스틱도 큰 데 있죠? 큰 데다 이렇게 넣어놓고 키우면 훨씬 더 보습력이 좋아서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 저라면 받았을 때 굳이 분갈이 하지 않겠어요. 그냥 수태만 위에 좀 이렇게 채워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 뿌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고, 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 털어서 뛸 때 지금 생장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하잖아요, 그죠? 네. 물에 담갔다가 빼든가 해서 이렇게 놔두고 통통해지면 다 뽑은 다음에 나머지 너무 긴 뿌리 자르고, 그죠? 잘라서 다시 심어서 화분에다가 심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깔끔하게 키울 수 있죠. 이거 망분용으로 키웠으니까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2번, 온시든 메이페어도 맞습니다. 온시든 메이페어도 지금 보면 얘는 수태로 키워져 있어요. 제가 볼까요? 지금 한참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농원에서. 작년에 식재 갈아주고 해서 지금 뿌리가 좀 내리는 중인데 보니까, 네, 뿌리가 내려서, 근데 생각보다 뿌리가 썩 그렇게 좋지 않네요. 왜 그러지? 네. 이거 받으시면 제가 볼까요? 생각보다 왜 이래? 이거 받으시면 한번 다 풀르세요. 저는 뿌리가 굉장히 잘 돌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뿌리가 다 물렀네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하여튼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뿌리가 물러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거는 좀 사람 뿌리고요. 이렇게, 그죠? 요거 위쪽에 여기 살아있고, 여긴도 살았구나. 근데 요렇게 요 부분 죽고, 요것도 보시면 다 이것도 죽죠. 과습했었구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털어서, 원시는 워낙 잘 강하니까 이렇게 털어서요.
수태로 다시 감아서,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수태가 너무 깊었나? 이게 특히 이거 심을 때 이게 저희도 직원분들이 저희가 일일이 다 심긴 하지만 가끔은 인력을 사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심을 때 보면 이렇게 심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진 애들이 나오네요. 이렇게 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으면 제가 다시 심을게요. 이렇게 있으면 항시 펼쳐서 이렇게 뭉쳐 있는 건 빼고, 이거는 질이 굉장히 안 좋네요. 왜 어디 건데 이렇게 질이 안 좋죠? 이런 거는 같은 건데도 이렇게 안 좋은 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농원에서 쓰니까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것들은 뺐다가 좀 지생난 종류 있죠. 그런 거 쓸 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정상적인 대로 해서 뿌리 안쪽에 두고 감아서, 얘는 좀 말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시든 메이어파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뿌리를 풀러보세요. 네, 다 같이 풀러보시고, 이렇게 한쪽으로 뭉치지 않게, 그죠? 뭉치지 않게 이렇게 옆에서 대고, 이렇게 심으면 위에서 볼 때도 수태가 더 이쁘게 심어지죠. 그래서 메이페어 구입하신 분들은 뽑아서 뿌리 적었으면 다 잘라서, 뿌리가 금방 내려요. 벌브하고 통통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해서 심고, 이렇게 심었는데 뿌리가 좀 약간 과습되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잠깐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말리세요. 그럼 새뿌리 내릴 때까지.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관리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이게 너무 높게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낮아가고, 너무 높게 깊잖아요. 그래서 과습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게 심으시고, 분은 이거 쓰셔도 되고, 뭐 플라스틱 분 쓰셔도 되고요. 그 재배법은 아까 브라시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꽃은 브라시아는 조금 꽃대가 올리기 어려워요. 뭐 2년에 한 번 올리든가 하면, 뭐 잘 되는 분들은 매년 올리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뭐 2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죠. 원시든 메이페어는 매년 그냥 꽃 나옵니다. 그때 봄 되면 무조건 나와요. 얘는 거의 100%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이 막시라리아 퍼빌로스텔은 이대로 그냥 키우시면 되는데, 얘도 피트머스로 돼 있어요. 피트머스 돼 있는데, 얘네는 워낙 돼지, 막시라리아는 전체적인 품종 자체가 다 약간 돼지예요. 잘 먹어요. 잘 먹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받으시면 새순 나오느라고 약간 쪼글쪼글한데 뿌리 다 멀쩡하고 하니까, 이거는 물 담궜다 이렇게 빼서 주고 요 분으로 키워도 돼요. 근데 나는 이렇게 담궜다 빼는데 너무 마른다. 그럼 이것도 케이스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놔서 토분 같은 데 넣어놓고 키우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봄 되면 꽃이 피고, 그리고 추위는 막시라리아 테누이퍼리아보다 빛은 좀 적게, 반그늘에서 반양지 정도 사이로 키우고, 추위는 좀 더 10도 정도 이상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크니까요. 그리고 이거죠. 세라토스타이리스 레티스쿠마는 레티스쿠마죠. 세라토스타이리스 레티스쿠마는 이게 필리핀 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면 진짜 잘 커요. 근데 분해해서 키우는 것보다는 부작했을 때 훨씬 좋습니다. 물 그렇게 자주 안 줘도 마르지도 않아요. 잘 자랍니다. 그래서 부작할 때 수태 많이 쓰지 마세요. 조금만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워낙 건조에 강해요. 잎알이 보셔도 알죠? 이렇게 뾰족뾰족해 갖고 그냥 잎이 강하게 생겼잖아요, 빛에. 그래서 건조하게 강하게 생겼죠, 생긴 게. 그러니까 그러시고, 이거 받으신 분은 슬립분은 빼서 토분으로 옮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서 토분을 옮겨서 키우시면 되고, 특별히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얘도 추위에는 좀 약합니다. 추위에 좀 약한 품종이니까 그건 조심하시고, 레티스쿠마가 지금 뿌리 한번 볼까요, 얘도? 뿌리가 얘가 그렇게 발달하는 친구는 아닌데, 오유. 네,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실 같죠? 그죠? 아주 얇아요. 보통 착색란들은 뿌리가 엄청 굵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 뿌리가 굉장히 얇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얇은 대신에 물을 저장을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발달했죠? 여기가 마치 선인장처럼
증산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것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작으로 키웠을 때 훨씬 더 키우기 쉽다. 꽃은 그냥 때 되면 나온다. 이 정도. 그래서 키우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사이즈 말씀하셨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크기를 말씀해 달라고. 우리 집이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얼만큼 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방송할 때 얘는 많이 큽니다. 라는 거 빼놓고는 대부분은 그 사이즈에서 그 사이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크잖아요. 근데 막 옆으로 사방으로 커지지 않아요. 뭐 그런 것들은 대명석고 긴기아늄, 신비디움 이런 애들 너무 커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건 다 거기서 그 사이즈인데 조금 더 크냐 적다는 제가 중형이냐 소형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걸로 가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오벤타미아 그라시스는 받으시면 그라시스는 이게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있어요. 생긴 거는 우리 뭐죠 그거? 펜코키 죽백란처럼 추위에 강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얘는 추위 약해요. 하트웜. 겨울에 따뜻하고 게 좋고 여름에도 따뜻하고 시원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생입니다. 지생. 그래서 뿌리를 나중에 보면 뿌리가 막 나와서 솜털이 막 이렇게 달려있고 하얀 뿌리가 많아요. 뿌리가 굉장히 발달하는 거고. 그래서 심을 때는 받으신 분은 그냥 이대로 그냥 키우셔서 내년까지 등치 있게 그냥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받았다고 뿌리 좀 있고 그렇다고 분 큰 데로 가지 마세요. 안 돼요. 위험해요. 그냥 이대로 그냥 키우시고 잘 마르면 자주 주면 되죠. 그리고 얘가 자라는 동안에 여기가 잘 부러져요. 부러지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특별한 게 키우는 거 없습니다. 그냥 빛도 반그늘. 그래서 반양지 사이. 빛이 조금 더 세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반그늘 반양지 정도면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분갈이하지 마시고요. 너무 잘 마르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커버 같은 데 넣어놓고 키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채석고. 금채석을 받으시는 분 중에 이럴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쳐져. 그죠? 금채석곡이 일반 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헐렁거리긴 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힘이 없어갖고 이렇게 쳐지지 이렇게 힘이 없죠. 그래서 보통 부장용으로도 많이 키우는데 이것 또한 지주를 잡아서 놔뒀다가 날씨가 싸늘해지면 단단해지고 통통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내년에 꽃을 보실 수 있는 사이즈 같아요. 그리고 씨뿌리는 당연히 지금 보면 네, 아주 잘 발달돼 있죠. 그래서 뽑아서 부작으로 하셔도 되고 키우시고 이게 자꾸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쓰러지죠. 이렇게 쓰러지고 하면 뽑아서 요만한 톱은 있죠. 요만한 톱은 9cm 정도. 8에서 9, 커야 10cm 정도 토분으로 그냥 갈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채석곡은 대표적인 이런 노빌 타입이잖아요. 노빌 타입이기 때문에 추위는 그래도 잘 견디는데 그래도 한 7도 이하는 안 떨어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금채석곡이고요. 그 다음이 크루메나톰. 크루메나톰은 참 이게 이름이 많아요. 일명 뭐 도브 오키드.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까먹었다. 피전. 우리 그 뭐죠? 그 피전이 아니라 도브나 피전이나 비둘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나이라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이거를 썬더스톰 오키드라고 해요. 그래서 썬더스톰이 천둥 번개. 근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가 그 문헌에 보면 비가 오고 꽃이 폈다가 다음 비 오기 전에 꽃이 진대요. 비 올 때쯤. 그러니까 보통 저는 하루 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2, 3, 4일. 보통 스콜이 비가 확 오고 며칠 안 왔다가 또 비가 확 오잖아요. 그 정도 사이에 꽃이 피는 것 같아서 썬더스톰하고 별 관련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하여튼 그리고 그 비둘기단처럼 한 거는 꽃이 폈을 때 하얀 색들이 막 피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난 방송 때 제가 판매할 때 비둘기 안 닮은데 왜 비둘기라고 그러지 했는데 그 모여있는 모습 같아요. 꽃이 피면 하얗게 쫙 모여있잖아요. 그게 비둘기 떼가 모여있는 거지 같이 보여서 비둘기 단초라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꽃 하나만 봤을 땐 비둘기하고 전혀 안 닮죠. 비둘기는 그 비둘기 단초 있잖아요. 저희 갖고 있는 거. 그 파나마 국화인
제가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 맥주 향 나는 큰 난 있잖아요. 그게 비둘기가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요거 특징은, 이게 동남아시아에 많이 자생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이 되게 이쁘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1년에 폈을 때 잠깐 피지만, 확 펴갖고, 그냥 엄청난 향기와 꽃을 딱 보여주고, 딱 깔끔하게 사라지죠, 꽃이. 그죠? 그리고 수정돼 버리고. 근데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고화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화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고화가 요쯤 되면, 요거는 지금 보면, 저희는 요것도 따긴 하는데, 여기 보세요, 요거. 고화가 없을 때서 이뻐요. 고화가 달렸을 때 이쁜 애들이 있어요. 부작해서 늘어질 때. 근데 얘 고화가 달렸을 때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저는 볼 때. 근데 여기는 지금 뿌리가 안 내렸죠. 그죠? 여긴 뿌리 내렸죠.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여긴 뿌리 안 내렸죠. 여긴 뿌리 내렸죠. 그럼 이런 건 따도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따면, 잘못하면 안에 대까지 먹을 수 있는데 한번 따볼게요, 제가. 이렇게. 와, 하나 생겼다. 그리고 가위로 이렇게 싹 깔끔하게 잘라도 되죠. 근데 저는 이거 지금 이렇게 잘라볼게요. 돌려서 뚜게 생겼네요. 그러면 뿌리를 여기다 놔두고 왔어. 그죠? 이런 건 뿌리 잘라도 돼요. 이렇게 해서 자른 다음에 요거를 부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부작에다가 이렇게 해서 부작해도 되고요. 잘 자라요. 요거 갖고도 그냥 전혀 죽지 않습니다. 요거 작은 화분에 심었을 때 훨씬 더 이쁘죠. 주변 사람에 선물하기도 좋고. 이게 작은 판에 부작했을 때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용도로 써서 고화가 많이 달리니까 키우시다가 도대체 얘는 이렇게 고화가 많이 달려.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품종이 그렇습니다. 고화가 많이 생기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웃하고 나눔하기도 좋겠네요. 그죠? 이렇게 따서 심어서. 이런 거 심을 때는 부작해도 되지만 심을 땐 분 큰 거 아니라 그랬어요. 작은 분. 제가 확실히 이렇게 분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갈증이 나서 제가 물 한 잔 먹고요. 우리 PD님이 졸려 죽으려고 그래요. 잠 좀 깨세요. 잠 좀. 이렇게 잡고 물 드릴까? 어? 아니, 노래 불러줄까, 노래? 예? 제가 노래 잘할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마 채널 다 돌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 안 부릅니다. 제가 노래를 워낙 못 불러갖고 애국까지 잘 못 부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랜덤 싱잉 아노센트 하고 요거 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건들지 마세요. 덴드리뷴 아시죠? 어떻게 키우는지. 빛이 조금 세면 괜찮아요. 그래도. 그리고 너무 그늘지면 이게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대로 그냥 키우시고 물 주고 키우시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놔두면 잘합니다. 잘하고 자라. 그래서 내년쯤에 분갈이 하시는 걸로 하고, 부작으로 가실 분들은 알아서 전문가님들은, 실력자님들은 알아서 하시고, 그러지 않고 제가 입문장을 좋다고 이렇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요대로 키우세요. 좀 덴드론은 좀 말라도 괜찮아요. 말르면 물 한번 흠뻑 줬다가 꺼냈다 또 이렇게 주고, 또 말르면 또 물 한번 흠뻑 줬다 주면 되는데, 큰데 분에 가서 물 많이 줬을 때 우리가 썩고,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거 빼놓고는. 특히 분을 너무 큰 거 쓰는 거 있잖아요. 욕심 부려서 작은데, 식물은 작은데 분 큰 사람들이 여름에 진짜 고생해요. 그죠? 물 안 말라갖고.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그냥 키우시면 되고, 보면 싱잉 아너센트는 계속 커요. 나중에 큽니다.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막 커지진 않아요. 길쭉하게 크고. 요거는 파레시는 커봐야 요만큼 집에서 진짜 10년 열심히 키워야 요만해서 요 정도 등치예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즈 감안하시고, 분 갈 때도 나중에 그런 거 사이즈 감안하시면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런 건 부작. 얘도 부작 괜찮은데, 올해는 저는 요 사이즈를 농원에서 부작하긴 하는데, 제가 많이 가정이면 좀 더 키워서 부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송스프랑 골드, 그다음 리안허 글로리, 이런 것들은 약간 사이즈가 둘 다 중대형으로 사이즈 크잖아요. 이거 다음에 무조건 개화 사이즈예요. 이거 그때도 까는데 화포가 이렇게 잡혔는데 꽃이 안 피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거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잎이 좀 찍으려고 뭐해도
그냥 달린 채로 가려고 하고 싶은데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야, 이왕이면 다 깔끔한 잎이,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보내고 싶죠. 근데 이게 뭐 대량으로 많이 키우는 것들이 아니니까 최대한 저희가 생각할 때 제가 우선순위 생각하는 거는 물건을 판매할 때 이 물건이 가서 살 수 있을까 죽을 것인가 고객님한테 가서 어떤 꽃이 피울까가 가장 우선순위인데 저희 담당자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대표님 제발 잎 깨끗하고 아니면 잎이 좀 지저분하면 지저분하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받으셨을 때 속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거 샘플인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좀 들어올 때 이런 상처하다 이런 게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리장애도 좀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쁘게 컸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분촉해서 키우면 이렇게 키우죠. 나중에 이것만 갖고 키우는데 이렇게 잘라지면 저는 딱 봤을 때 병이 아니면 그냥 키워요. 더 키울 때까지. 근데 워낙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라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 전혀 지장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포장할 때 이렇게 보낼 텐데 저희 담당자분들은 고객님이 받았을 때 조금이라도 기쁘게 받고 깔끔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다 잘라서 보냅니다. 이렇게 잘라서 보내고. 근데 저는 하여튼 식물이 크는데 지장이 없냐 있냐 그리고 이왕이면 깔끔한 잎을 받는 게 당연히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은 어린 촉부터 키웠을 땐 깔끔한 게 되게 좋은데 그리고 국내에서 대량으로 키우는 난들은 그렇지만 저희가 소량으로 갖고 오는 것들을 와서 분촉하고 잘라주고 뭐 고생고상에 키우고 원래 있던 애들이 그쪽 환경에서 이게 찌글찌글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주시고 하고 둘 다 뿌리가 빵빵합니다. 그래서 물에 충분히 불려서 빼서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빼서 큰 분으로 심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까지가 있으니까 여기 요 정도 맞이잖아요. 12cm에서 13cm 정도 화분으로 분갈이 하시면 돼요. 받자마자 바로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많이 뻗었기 때문에 분갈이 하고도 바로 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애들이죠, 이런 거. 저보고 나는 선생님 얘들은 뿌리가 왜 나왔을까요? 물어봐. 그럼 너희들은 왜 나왔니? 뭐 그러면 대답이 두 개가 있어요. 세 개가 돼야 되나? 하나는 밑에 들어갔는데 물을 하나도 안 줘갖고요. 먹고 살라고 나왔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괜찮죠. 안에 뿌리 멀쩡하니까. 근데 아니 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갖고요. 우리 주인이 물을 계속 줘갖고 밑에 다 썩었어요. 곰팡이 천지예요. 전 살라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고. 그죠? 그다음 밑에도 먹고 살만하고 다 한데 내가 숨을 좀 더 여유있게 쉬기 위해서 이렇게 에어릴루트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뿌리가 다 썩었을 때 빼놓고는 다 문제가 없죠. 물을 적당하게 계속 잘 주면 안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러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뭐냐면 뿌리가 좋습니다. 물이 조금 부족해서 나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지금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이렇게 해서 뽑았는데 만약에 뿌리가 다 썩어 있으면 창피해서 그죠? 그러지 않습니다. 감이라는 게 있죠. 그죠? 뿌리가 이렇게 빵빵하죠. 아주 땅땅하게.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보기도 이런 경우죠. 아니 뿌리 다 썩었잖아요. 갈색이잖아요. 이거 아니죠? 이거는 바크나 이런데 착색된 거죠. 보면 알잖아. 보면 요거하고 색깔이 틀린 이유는 그죠?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면 얘들도 그런 색깔이 되겠죠. 그래서 이대로 뽑아서 분만 이렇게 좀 더 큰 부분에 넘겨주고 요 안쪽에 있는 바크 있죠? 분갈이 하실 때 요 바크는 그냥 털어서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요만한 화분에 쓸 때도 이렇게 바크를 다 까는 이유는 바크의 공간이 이렇게 좀 있으면 그래도 숨을 쉴 수 있게 좀 편하잖아요. 그죠? 바닥에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근데 뭐 간혹 가다 수태로 다 넣는 경우는 좀 낮게 심죠. 그럴 때는. 이런 분갈이 다 하시면 키우시면 내년에 충분히 내년이나 가을에 꽃 보실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C 버라제는 도대체 AC 버라제는 뭐 맨날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이게 명품이잖아요. 그죠? 원종들이 뭐 다 이쁜데 누가 더 이쁘다 아니다 하는데 트리아나 AC 버라제가 명품이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이번 저희께 가격이 좀 저렴했죠. 그죠? 저희가 AC 버라제가 좀 계속 꾸준히 많이 판매하고 좀 어린 면은 또 있어요. 이번에 구입 못하신 분들은 구입하시면 되고.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고 요것도 지금 보면 분갈이 하셔도 되는데 요런 경우 있죠. 아까 얘네들은 뿌리가 꽉 차고 분갈이 하는데 얘들 좀 차긴 찼어요. 근데 저는 요런 거는 지금
여름이니까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좀 숨통 좀 돌릴 정도. 8월 중순 좀 넘어가서 그때 분갈이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죠? 지금 분갈이 하다 보면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볼까요? 이거 한번 다 봐야지 마음이 편한데. 왜? 이거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김철 뭐라 해야 돼? 네, 우리 처장님 전화했는데 형님 제가 뽑아볼게요. 얌전하게 뽑아서 얌전하게 다시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량이 이렇게 단 거 다 팔리면 샘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 뽑아보고 지금 이렇게 분촉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뿌리 막 내리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분갈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지금. 그렇죠? 좀 더 기다렸다가. 얘는 얘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죠. 요 자리에. 요렇게 있었죠. 이렇게. 요거는 지금부터 뿌리 막 뻗을 거예요. 8월 달까지 계속 뻗을 테니까 그냥 여기서 작더라도 참고 있다가 계절상 좀 너무 뭐 태풍도 지나가고 더위도 지나가고 막 그래서 지나가서 이제 선선한 날씨, 이제 밤낮 온도가 편차가 살짝 낮을 때 어때요? 카틸리아도 잘 커요. 아니 모든 나무들이 잘 커요. 밤낮 온도가 살짝 차이가 생길 때. 그래서 8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분갈이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쁘죠? 트라니아 시바리 촥촥촥 예뻐요. 향도 좋고 트라니아 향 좋죠. 멋지죠? 그냥 하나 딱 있어도 웅장함이 뭐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예요. 리안에도 이런 것도 아주 화려하지 노랗고 딱 보면 세상에 어떻게 넌 색이 그런 색이니 이런 애들 많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제가 볼 때 뻥쟁이 같아. 다 이쁘대. 근데 이쁜 걸 어떻게 이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냥 이뻐요, 다. 요런 경우도 이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알바나, 시룰리아나 세미알바인데, 시룰리아가 이번에 훨씬 더 인기가 많았죠. 왜냐면 시룰리아는 국내에서 시룰리아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시룰리아하고 세미알바 보면 세미알바가 좀 더 크죠. 약간 더 안정화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요거는 이렇게 저번에 심었다 이렇게 옮겼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낼 때는 요거 있죠. 요거 이렇게. 요런 걸 따서 보내죠. 그죠? 근데 만약에 혹시 이런 걸 받으시는 분들, 얘네들은 어떻게 노란 잎을 보내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대량으로 키우면은 그 사이즈에 깔끔한 것만 싹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딱 따서 보내드리면 이렇게 하죠. 요걸 좀 따볼까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그렇지 노란 거 이거 병 걸린 거야 이렇게. 만약에 뒤쪽에 그 어린 순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여기 할머니 엄마 나잖아요. 여기가 노라면 큰일 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자라면서 세력 이쪽으로 영분을 주고 노화돼서 잎이 노래지는 거예요. 병이 아니라. 근데 만약에 이걸 제가 따주죠. 이렇게 좀 전에 하고 느낌을 보세요. 땄죠. 이게 보내면 와 깔끔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있고 없고 차이를.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있으면 그냥 따주시고 키우는데 만약에 이게 뒤쪽 어린 순이 이렇게 노랗게 되면 문제 있는 겁니다. 양분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뿌리가 썩었든가 아니면 빛이 너무 세든가. 근데 만약에 빛이 셌으면 전체가 노랗겠죠.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하시고 요거는 뭐 비올라시아는 지금 키우는 건 전혀 지장 없어요. 겨울철만 조심하면 됩니다. 겨울철에 여느 카틸리아보다 추위에 약해요. 그리고 순 나올 때 있죠. 이렇게 순 나올 때 지금은 좀 괜찮긴 한데 요거 순 나올 때 추우면 그냥 무너져요. 바로 무너집니다. 날씨 추우면 순 올라오다 바로 무너지고 그리고 이게 올라오다가 요즘 같은 경우도 올라오다 이렇게 쳐져요. 이렇게 쭉 쳐지다가 까맣게 탄저도 오기도 해요. 얘네들 순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순 나올 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건 딴 거 없고요. 그냥 빛 반근을 해서 통기 잘 드는 곳에 두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습이 너무 갑자기 올라갔다든가 춥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만 조심하시고 키우시면 되고 얘는 내년에 가능성이 좀 있어요. 꽃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내후년에 볼 거고 요 정도면은 지금 보세요. 여기서 요만하잖아요. 얘 자라면 요만하겠죠. 근데 그 다음 뻘은 이렇게 커집니다.
그럼 요거 굳을 때 되면 가을쯤 되겠죠. 한 2달 정도. 그때 순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면 내년에 볼 가능성은 상당히 적죠. 내후년에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요거서 특별히 건들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키워서 요 벌브가 커서 똥똥하고 안정할 때까지는 조심스럽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다른 거하고 틀려서 이렇게 놔뒀다가 베란다나 이렇게 놔뒀는데 통기가 안 되고 습해갖고 높았다가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팍 쓰러져 있어.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키우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비치 아이. 너도 왜 이렇게 인기가 많니? 마스비치 아이가 여기 있다. 마스비치 아이도 꽃이 워낙 이쁘죠. 이게 참 저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뻐요. 어머니 향도 좋고. 근데 이것도 좀 순이 잘하고 토분이 잘하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키우세요. 이제 여기서 순 나오고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키우시기 바랍니다. 분 아직 갈지 마시고. 서늘해지면 가세요. 이것도요. 지금 순 나와서 이렇게 굳고 있거나 순이 올라오는 중이니까 하고, 이런 건 잘 마르잖아요. 분이 작아서 잘 마르고 어머 벌써 말랐어 쪼글쪼글 물 주고 문제 없어요. 이러면 잘 말라도. 그죠? 그러고 나음에 가을쯤 되면 뿌리가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물을 충분히 주고 뽑을 때 잘 안 뽑아질 수 있어요. 그때 막 화내지 마시고 그때는 톡 쳐서 깨도 돼요. 그냥. 그죠? 분이 너무 아깝다. 그럼 막 그래도 안 뽑아져. 그러면 뭐 조금씩 이렇게 쑤셔갖고 하긴 하는데 그냥 깨세요. 그냥 깨서 분 이거 받침 밑에 그걸 쓰셔도 되잖아요. 그때는 빵빵하게 잘 톡 깨서 쓰시면 됩니다. 마스비치 아이도 특별한 연어 카틀리아하고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뭐 키우는 거 문제 없고 추위에는 일반 것들하고 똑같죠. 10도 이상 12도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되는 거죠. 비올라시아만 추위에 좀 약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모크레나 KS 시렉트. 네, 이건 딱 하나 있는데 한 분이 구매를 하셨어요. 구매하신 분들은 지금 보는 대로 어린 척부터 나서 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근데 여기가 꽃이 나올래도 말했었구나. 그러니까 작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시면 작죠? 조금 크죠? 그죠? 예. 네. 요만했죠? 그럼 원래 이만해져야 되는데 중간에 왜 이럴까요? 중간에. 첫 번째는 이온 농장에서 여기 어렸을 때부터 키웠다면 이때쯤 됐을 때 뿌리가 다 썩든가 문제가 생겨서 잣이 작아진 거죠. 뿌리가 없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건 봤을 때는 저희가 요럴 때 갖고 온 거죠. 요때 갖고 와서 뿌리를 잘라서 갖고 오잖아요. 갖고 와서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작아지죠. 당연히 작아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가 올 거죠. 여기서 뿌리가 없으니까 되게 작아졌죠. 그리고 다시 회복한 거죠. 그죠? 그래서 준개화 사이즈고 이건 아마 올해 이거 구입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심은 대로 이렇게 이대로 키우시고 나중에 여기서 좀 자라잖아요. 이렇게 여기 더 나아가서 자라면 저는 분을 갈지 않고요. 이 분 그대로 뽑아서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만 더 시태 제거해서 일로 더 붙여서 그냥 분해서 한번 더 키울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얘도 꽃을 보고 싶죠. KS 엑스하고도 제가 워낙 독특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독특하고 크고 플레미아 들어있고 얘는 앱슨도 테두리에 피커티 들어가 있고 독특해서 하여튼 마지막 16번 구매하신 고객님 예쁜 꽃 정말 특이하고 독특하든 정말 깔끔하고든 정말 스페셜한 꽃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난파로 판매했던 거를 재배법 설명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식물을 키울 때 혹시 내 주변 환경, 기본적인 환경 있죠? 잘 체크하셔갖고 혹시 어디가 문제 있는지 해서 기본적인
베이스 있죠. 기본적인 환경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다시 또 더 쉽게 키울 수 있고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